40kg요? 절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ABC 코치입니다. 강철부대 9화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9화를 시청하시고 나서 영상 봐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자 2만 명 달성이 정말 어려운 걸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D가 마약 소탕 작전을 하는 미션이 먼저 나왔죠. 자, HID 부대 성격에 맞게 되게 신중하게 들어갔고요. 이번에 강철부대 공식이 좀 깨진 느낌이에요. 그냥 막무가내로 닥돌해가지고 빠르게만 수행을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느낌에서 이번 결과가 그렇게 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대항군이라든지 기본적인 그 상황이 이 두 팀한테 공평하게 배분이 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알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HID 팬분들 축하드립니다. 결승 진출했네요. HID가 저번 시즌에 결승을 못 갔잖아요. 근데 HID의 그 도끼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그 도끼를 바탕과 경험, 실력들을 베이스로 해서 결국 결승에 갔네요. HID가 미션을 여러 가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대원들의 능력치가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능력치가 너무 이렇게 심하게 들쑥날쑥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또 이동규 대원의 또 경험치, 이 강철부대에 나왔던 그 경험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굉장한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미션을 진행하면서 이동규 대원이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주목할 만한 얘기들을 계속하더라고요. 뭐 사주경계, 후방 주의하십시오, 그림자 강철부대 시즌2를 경험했잖아요. 그 경험치에서 나오는 모습들이 미션을 진행을 할 때 그리고 팀에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 HID가 사격 실력이 좋은 걸로 지금 강철부대에서 나왔잖아요. 이동규 대원도 잘 쏘고 이동규 대원의 스승이었던 박지훈 대원, 이런 대원들의 사격 능력치가 굉장히 좋고 실제로 부대에서도 사격을 많이 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임 어택식으로 빠르게 진행을 했을 때는 실수들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부대의 성격상 은밀하게 침투하고 잠입하고 이런 것들이 주특기다 보니까 그 성격에 맞게 침착하게 미션을 진행한 결과 좋은 결과를 만들었어요. 지금 곱씹어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미군 특수부대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보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정말 다이나믹하고 흥미진진하고 정말 재미가 있었거든요. 보스 제압. 막 흥분하게 만들고, 근데 보는 사람이 흥분할 만큼 미션을 수행했던 사람들도 굉장히 흥분을 했던 것 같은데, 자, 미 특수부대에 왜 그렇게 흥분을 했을까? 오히려 이 미 특수부대 대원들이 다들 군복무를 오래 했고 실전 전투 경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뭔가 영향을 주진 않았을까요? 실제 전투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뭐 서바이벌 매치지만 미션에 이 대원들 자체가 과몰입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왜 그렇게 흥분하고 빠르게 진행을 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본인들도 알 수 없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겠죠. 뭐 4명이서 다 미션을 하고 나서 같이 흥분을 했는데 이거를 통제할 사람이 또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선봉장이 또 윌 대원이었는데 그린베레와 네이비실 두 부대에 다르겠죠. 이 팀워크 부분에 있어서 윌 대원이 사실은 팀워크를 좀 뺀 건 맞아요. 왜냐하면 혼자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고 네이비실은 그에 맞게 윌 대원이 하는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움직임들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같은 한 팀이었으면 조금 더 조직력 있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아무래도 부대가 또 다르다 보니까 나름 친해졌다고는 하더라도 서로의 스타일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존중하다 보니 이 미션을 수행을 하면서 누군가 한 명이 리딩을 하고 확실하게 전체적인 미션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특수부대가 미션을 굉장히 빠르게 끝냈죠. 근데 총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11발, 그 중에 절반은 윌이에요. 윌. 중요한 게 속도도 속도지만 이번 미션에서 많은 대항군들이 나오면서 허수아비 대항군이라고 해도 이렇게 많은 수, 그리고 정말 이 피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조준을 해가지고 사격을 하는 대항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대항군 보수도 3명이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본인의 모든 퍼포먼스를 다 완벽하게 해서 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대항군 보수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이 나가더라고요. 맞는 걸 뻔하잖아요. 근데 나가는 이유는 사전에 어떤 협의가 되어 있겠죠. 시나리오가 있겠죠. 교전을 한 후에 일정 시간 지나면 나가가지고 대응 사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제작진들의 시나리오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갔는데 안 나가고 계속 교전을 벌린다.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인 부분으로 경기를 진행하는 팀들한테 압박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모든 이 대항군들이 완벽한 100%의 퍼포먼스를 발휘를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대항군들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도만 가지고 포커싱을 했을 때는 분명히 큰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는 것들이 요번 미션에서 나왔어요. 뭐 미특수부대 대원들 너무 잘했고 순간순간에 보여주는 그런 전술적인 행동들도 너무 멋있었지만 뭔지 모르게 너무 급한 느낌, 미션을 게임처럼 임했던 것 같기도 하고 실제 전쟁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흥분했던 것 같기도 하고 갈피를 잡을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HID가 뭐 시간은 좀 늦었지만 신중하게 진행을 한 결과 총상수에서 5발을 맞으면서 미특수부대보다 더 좋은 기록으로 결승을 진출하게 됐습니다. 실력이죠. 미특수부대 대원들이 이 게임에서는 HID보다 못한 게 맞고 또 본인들이 탈락을 하고 나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다르죠. 결이 다르더라고요. 말을 하는데 지금도 미국은 전 세계를 지키고 있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가지만 현역 대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응원해달라. 자기 반성보다는 즐거웠고 재밌게 했고 정말 뒤끝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멋있었습니다. 미특수부대 대원들이 나와서 강철부대 3를 재밌게 볼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행군 미션을 했죠. 707과 UDT가 행군 미션을 했는데 재밌었어요. 이 행군 미션도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들, 그리고 두 부대의 체력 수준이 거의 동등하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체력 수준은 거의 동등하고 정신력도 이 결승전 문턱까지 가 있는 팀답게 높아요. 어느 한 명이 힘들지언정 포기한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예전에 시즌 1을 보면 무너졌던 분이 있거든요. 안 돼. 지금 나 완전 무너져. 그러면 지금 나 완전 무너져. 그러면 야, 아직도 쳐. 태워. 야, 올라가. 타봐. 올라가. 빨리 올라가. 태워. 아니가. 앞으로 가. 거기서 떨어지면 안 돼. 그런 캐릭터가 좀 나오면 재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캐릭터가 안 나오네요. 다들 열심히 하고 다들 잘해요. 707의 홍범석 대원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죠. 군장을 메고 뜁니다. 계속 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300kg라고 되어 있고 군장을 40kg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대원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굉장히 잘했고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들고 몇 킬로가 됐든 뛰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저 군장이 절대 40kg가 될 수가 없어요. 40kg가 들어갔을 때 그 사이즈와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제작진들이 항상 이런 거 거짓말 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군장은 한 20kg 남짓 할 것 같고요. 어쨌든 대원들이 다 동등한 무게면 상관이 없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과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40kg가 될 리는 없습니다. 왜냐면 강철부대 이 산악행군을 제가 30kg 이상을 가방에다 메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서 40kg를 해봤는데 이 가방 30kg가 달라요. 이렇게 한 손으로 들기도 어렵고 이렇게 들쳐매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뭐 동등한 조건에서 두 팀이 경쟁을 하는 건 상관이 없겠죠. 핸드캐리를 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이 전완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피로도가 금방 누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량을 몸에 얹어요. 그러면 계속 갈 수 있습니다. 뭐 높이가 안 맞았기 때문에 핸드캐리를 했지만 만약에 707이 핸드캐리를 하지 않고 좀 불편하더라도 숄더 캐리를 했었으면 조금 더 에너지 소모도 줄이면서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였을 수도 있을 거예요. UDT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 숄더 캐리를 했죠. 정종현 대원 마찬가지로 경험치가 높은 대원들이 확실하게 이끌어주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도 정종현 대원이 잘 이끌면서 계속 리딩을 했거든요. 김경백 대원이 있긴 있지만 정종현 대원이 팀장 느낌이에요. 경험치에서 오는 여유가 좀 있는 것 같고 확실하게 미션에 임할 때 더 집중하고 이 승리에 절실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팀들이 굉장히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행군을 하는데 이 시즌 1에서 보면은 아예 처져가지고 행군 미션을 보면서 그냥 끝나고 나서 처절함 이런 것들을 보여줬는데 요거는 진짜 레이스 같은 느낌이 나와서 재밌었고요. 마지막에 IBS를 탔는데 이게 변수였죠. 야, 파도가 굉장하더라고. 이거는 사실 조작할 수 없는 그런 변수잖아요. 이 변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 이거 정말 결과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IBS 들어갔을 때만 해도 UDT가 이길 것 같았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파도가 UDT 편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707은 파도에 2점도 받고 이런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되면 마지막에 거의 아마 비슷하게 모래사장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 탄통을 들고 옮겨야 되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뭐 체력도 체력인데 정말 멘탈 싸움인 것 같습니다. 4명이 일단은 다 들어와야 되는데
되는데 여기서 한 명이라도 처지면 이거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여기 이 4명 대원들 중에 체력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 한 명이 이 모든 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처음에 한 것처럼 숄더 캐리를 할 수 있게 옮길 수 있다고 하면 팀워크를 볼 수가 있는데 맨 마지막은 또 한 명이 쳐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한 명의 몫까지 또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승전에 나가는 팀 정말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측이 어려운데 조심스레 예측을 해보자면 느낌상 왠지 707이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좀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홍범석 대원의 인스타그램 같은 것 좀 보면 성격이 홍범석 대원도 드러내는 성격이 아닌데 물론 이제 인플루언서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강철 부대에 하기만 하면 뭔가 강철 부대 관련된 사진을 올린단 말이에요. 요거는 뭔가 우승 문턱까지 가서 우승을 했거나 뭔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리마인드를 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거는 감입니다만 707이 이겼을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 졌다고 해도 이 UDT가 뭐 기량이 떨어져서 질 거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두 팀이 거의 막상막하의 실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은 정말 마지막 승부에 대한 절실함과 정신력 싸움일 것 같은데 그거는 다음 화에서 지켜보시죠. 여러분들 환절기입니다. 감기들 많이 걸리시고 지금 저희 체육관에도 많은 분들이 감기 걸리셨거든요. 감기. 저도 목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미리 조심하고 있는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 강철